5월 26일 싱가포르는 383케이스가 늘어나서 총 32,343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어제랑 오늘이랑 전부 300명대가 늘어났거든요. 이게 테스트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요일이 할일라야였고, 그리고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대신 쉬었거든요. 월요일까지 할일라야 휴일 때문에 검사 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 보건복지부에서 어제 처음으로 감염자의 경로를 공개를 했습니다. 5월 20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주롱포인트에 페어프라이스를 방문했다고 해요. 그리고 5월 21일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주롱포인트에 쇼츠쿠 텐이라는 재패니즈 푸드 스트릿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시기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14일 동안 자신의 건강을 면밀히 관찰하고 혹시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이렇게 감염자가 어디서 나왔다, 그렇다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 다 검사해주지 않아요. 증상이 나와야지만 검사를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싱가포르는 지금 현재 서킷 브레이커 상태이고 6월 1일이면 서킷 브레이커가 끝나거든요. 혹시라도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서킷 브레이커는 싱가포르식 세미 락다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바깥에 못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갈 수는 있고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일단 마스크는 무조건 착용해야 되고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받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 학교 가지 않고 어른들은 회사에 거의 대부분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상점들이 다 닫았어요. 병원하고 슈퍼마켓하고 은행 몇몇 지점 외에는 거의 다 닫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서킷 브레이커 기간 동안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떤 제품들이 서킷 브레이커 기간 동안 트렌드였는지 구글 트렌디 서치 데이터를 조사한 기사가 나왔거든요. 서킷 브레이커가 4월달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제 3월달에 발표를 했잖아요. 3월달에 인기가 쭉 올라간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쌀을 많이 검색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주식이다 보니까. 근데 어느 정도 서킷 브레이커가 진행되고 쌀 구입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구나라고 안심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밀가루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집안 있다 보니까 취미로 베이킹을 하기 시작했나 봐요. 식료품 판매 상위 품목 중에서 신기한 게 보바 아이스크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당 버블티를 아이스크림으로 얼려놓은 듯한 그런 아이스크림이거든요. 타이완에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거 한번 시켜 먹어보고 싶어서 주문했는데 품절이더라고요. 서킷 브레이커 시작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음료수만 파는 가게들은 배달조차 안 되고 아예 그냥 영업금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 후에 버블티에 대한 검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푸드랑 드링크 딜리버리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것들이 버블티가 있고 버거, 프라이드 치킨 뭐 이 종류가 있는데 프라이드 치킨에 한국 치킨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나 봐요. 맘스터치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저녁 시간에 K-드라마를 엄청나게 봤고 그것은 나에게 프라이드 치킨에 대한 엄청난 갈망을 남겼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됩니다. 크래시 랜딩 온 유, 갑자기 한국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에 손예진 씨 나와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있잖아요. 그거를 본 사람이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맘스터치를 소개하면서요, 미국의 프라이드 치킨 체인점이랑 똑같아 보이지만 한 입만 먹으면 그 차이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허브와 향신료가 다른 것만큼 이렇게 향기롭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바삭바삭하다면서 그 바삭바삭한 피부 밑에는 육즙이 많은 연한 고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닭고기는 끈적끈적하고 달콤하고 매콤한 소스로 코팅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그 스킨이 축축하지는 않다고 너무 바삭하다고 소개를 합니다. 게다가 햄버거 같은 경우에 특히 스파이시 맛은 한 입 한 입 물 때마다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삭한 닭고기 맛을 맛보거나 아니면 소스랑 야채, 피클 이런 것의 맛을 보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조화로운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미각은 절대 지루해할 수 없고 이거 너무너무 훌륭한 맛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맘스터치의 스파이스 버거 맛있는 것 같아요. 막 너무 맵지도 않거든요. 그 다음에 검색을 많이 된 게 모니터가 검색이 많이 됐대요. 서킷 브레이커 전에 이제 집에서 일해야 되니까 모니터가 많이 검색이 됐고 닌텐도도 엄청나게 검색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요리에 관련된 키워드들도 검색이 늘었는데 가장 많이 늘은 게 버블티 레시피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버블티에
넣는 펄, 그게 가장 많이 검색이 됐대요. 싱가포르인들이 버블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조리도구로 가장 많이 검색이 된 게 오븐이래요. 밀가루가 가장 많이 검색된 거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뭐 소파나 침대 같은 게 검색이 가장 많았대요. 3월 중순부터는 사무용 의자나 책상 등 홈 오피스 가구 검색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회사들이 이제 전부 집에서 일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홈 오피스 가구를 많이 검색을 했나 봐요.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가 온라인 쇼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는 온라인 쇼핑이 일상생활로 더 자리 잡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항공편들이 거의 운행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항공편이 점점 더 많이 재개가 될 거긴 하지만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체크인 데스크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아마 많은 항공사들이 온라인 체크인 절차로 다 바뀌게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예방 조치로 사람들이 공항에서 배웅하는 것도 아마 금지할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스콧 에어라인이나 제스타 아시아처럼 몇몇 항공사들은 가능한 한 좌석 수대로 승객을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좌석에 이렇게 칸을 좀 띄워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승객을 태울 건가 봐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요금이 50에서 100%가량 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필리핀 세부퍼시픽은 다음 달부터 승객들이 승무원과 항공사 직원들과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 무접촉 비행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대요. 승객들은 머리 선반 위에다가 짐을 올려놓는 걸 혼자 해야 되고요. 쓰레기도 승객들이 치워야 되고 비행 중에는 좌석을 바꿀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지난 화요일 날 보고서를 올렸는데요.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뀔 것 같은가 그거에 대한 보고서인데 셀프 서비스 체크인이 추진될 거고 그리고 기내식이 중간에 나눠지는 게 아니라 미리 포장이 되어서 사람들이 탔을 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승무원들하고 접촉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내 화장실 대기 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멀리 가는 비행기 타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네요. 지금 싱가포르이 서킷 브레이커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월 1일 날 끝나고 이제 6월 2일부터는 서킷 브레이커 이후에 1, 2, 3단계 중에서 1단계 정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단계 정책에는 사실 바뀌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서킷 브레이커 하는 거랑요. 단지 이제 아이들이 격주로 학교를 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가고 뭐 그 정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짐이나 피트니스 센터 아니면 수영 교실을 운영하거나 축구 교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부한테 어려움을 호소한 거예요. 좀 최대한 빨리 오픈을 하게 해달라고 1단계에서 오픈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 오픈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최소한 3달은 지나야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서서히 안심을 하면서 돌아올 것 같다는 거죠. 이 사람들만 호소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딜러들도 호소를 하고 있대요. 서킷 브레이커가 끝나면 1단계에서 차량 판매를 재개할 수 있도록 정부에 호소문을 냈다고 합니다. 로렌스 윙 국가개발부 장관이 페이스북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중한 접근에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가 끝난 다음에 바뀌는 게 별로 없으니까 실망하고 있는 걸 아는데 감염률을 낮게 유지하면서 싱가포르인들을 안전하게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제학자들은 이런 싱가포르의 접근 방식이 또 다른 전염병의 위험을 줄일 수는 있지만 불경기가 3, 4분기까지 연장되고 회복이 지연되어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런스 윙 국가개발부 장관이 예를 들면서 얘기한 게 최근에 유치원 선생님들을 모두 다 바이러스 검사를 하라고 했는데요. 16,000여 명 선생님 중에서 8건의 확진 사례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검사를 안 했으면 이게 밝혀지지 않은 사례였겠죠. 그만큼 일반인들 사이에 숨은 사례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계 유지 사이에는 미묘한 균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경제의 일부를 돌아가게 하면서 건강상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다. 너무 빨리 완화를 하면 다시 감염이 너무 많이 생겨서 다시 또 서킷 브레이커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규제를 완화하면 경제는 조금 살아나겠지만 대신 감염자 숫자는 많아질 수 있고 그렇다고 감염자 숫자를 줄이자고 계속 규제를 타이트하게 놔두면 경제가 너무 망가지고 바이러스가 있는 상황에서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방법은
결국은 테스트를 많이 해서 감염자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격리시켜서 더 이상 전파가 안 되게 하는 거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싱가포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싱가포르어인들은 하루빨리 안전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를 희생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프라이버시를 희생할 용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CCTV 같은 경우에는 지지한다고 밝힌 사람이 60% 이상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절반 미만이 연락처 추적을 위해 자신의 휴대폰 데이터를 자신의 동의 없이 추적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 데이터는 전반적으로 싱가포르 국민들이 싱가포르의 의료 시스템이 압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 연구는 말했고요. 그러나 이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의 정부 보호 감시 프로그램도 아무리 선의의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대요. 예를 들어 민감한 개인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누가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민간 기업들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지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몰이나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회사에 들어갈 때, 심지어 미용실 들어갈 때, 병원 들어갈 때 이럴 때 다 자기 신분증을 스캔하거나 아니면은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내 방문 기록이 정확하게 남겨져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지하철역이나 버스 인터체인지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당장은 의무적으로 할 계획은 없나 봐요. 지하철역이나 버스 인터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가능하면 지하철역이나 버스 인터체인지에서도 QR코드를 스캔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혹시라도 거기서 감염자가 나오면 비슷한 시간대 이용한 사람들한테 연락하기 용이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 QR코드를 스캔을 해달라고 합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인터체인지에서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다 어려운데 싱가포르 경제가 당초 예상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 정도 예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한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4%를 예상하고 있대요. 이거는 싱가포르이 1965년 독립한 이후에 가장 최악의 경기 침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